보약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재가 있는데요. 바로 녹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녹용을 권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오히려 다른 약재가 더 잘 맞죠. 안녕하세요. 몸 편한 한의학 동감한의원 원장 주대한입니다. 몸이 약할 때는 녹용이다, 기력이 떨어질 때는 녹용을 먹어야 한다 라는 말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녹용은 어렸을 때부터 기력을 보충하고 체력을 돕는 대표적인 보약 약재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녹용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약재는 아니라는 건데요. 어떤 분에게는 명약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용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인데요. 평소에 얼굴이 쉽게 달아오르거나 더위를 유독 많이 타고 몸이 항상 뜨겁게 느껴지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이 왜 안 맞을까요? 바로 녹용은 기본적으로 기운을 강력하게 끌어올리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열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성질의 약재를 보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 홍조가 심하거나 가슴 두근거림, 몸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겉으로 열감이 느껴진다고 해서 무조건 녹용이 안 맞는 건 아닙니다. 바로 가짜열, 즉 허열의 경우인데요. 보통 이런 분들은 기력이 없어서 진액이 다 말라버린 분들입니다. 특징으로는 밤에 잘 때 식은땀이 나면서 열이 오르거나 피곤할 때 유독 얼굴이 화끈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열은 진짜 열이 아니라 몸이 너무 약해져서 생기는 허열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오히려 녹용으로 몸에 힘을 채워줘야 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허열이 진정되곤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제 몸에는 녹용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녹용이 포함된 약을 소량 복용해 보시고 몸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녹용이 포함된 약을 조금 드셨을 때 몸이 기분 좋게 그리고 따뜻하게 기운이 나면서 피로가 덜 느껴진다면 녹용이 내 체질에 비교적 잘 맞는 경우고요. 하지만 반대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몸이 무겁고 오히려 컨디션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녹용이 몸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정밀한 방법은 한의원에서 체질과 몸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요. 한의사는 맥을 짚어 몸의 열 상태를 확인하고 소화 과정이나 체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녹용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약재가 더 적합한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녹용이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몸이 차고 마른 편이면서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 손발이 차고 추위를 유독 남들보다 심하게 타는 분들, 기력이 쉽게 떨어져서 일상 회복이 더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몸에 기력이 부족하고 온기가 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녹용은 몸의 기운을 보충하고 체력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보약은 없고 내 몸에 맞는 보약만 있다. 이 말은 무조건 비싸고 유명한 약재를 고집하기보다는 내 몸의 빈틈을 정확하게 메워줄 약재를 쓰는 게 진정한 보약의 의미입니다. 혹시 내 몸의 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하셨다면 동감한의원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